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맨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앉아서 탁상 공론하지 말고 부동산 가봐라. 부동산 가면은 분위기가 다르다. 근데 거기에는 커다란 폐해가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공인중개사 믿고 2020년, 2021년에 집 사신 분들이 2022년에 떨어졌을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물론 오르면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파냐 못 파냐. 지금도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두 번째, 현장 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요 라고 말하는 건요, 올라간다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물론 떨어진다고 말하는 부동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러면 떨어진다고 말했던 부동산이 있고 올라간다고 말했던 부동산이 있으면은 떨어진다고 말했던 부동산 이야기는 잊어버려. 올라간다고 말하는 데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 가봐라. 다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이 모여서 특히 저희가 부동산원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죠. KB 지표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 맨날 부동산원 지표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부추긴다.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때려주면은 부동산은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지금 기사 봐봐라.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다. 우리 동네에.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호가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부동산원이 먼저 지표를 내주고 언론이 뿌려주고 중개사가 떠드니까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장기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도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사이트 같은 데서 올라가는 것처럼 또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면은 실거래가 지금 그래프 봐봐라. 그래프 올라가고 있지 않냐.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끼워주지 않냐.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장 가면 다르다. 현장 가면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다단계를 할 때요. 일단 대구 가면은 거기서 혹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100명 중에서 한 명만 혹해주세요. 일단 다단계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언론 계속 띄워주는 것도 보면은 지금 요즘에 마포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죠. 매일 신고가 터져 나온다. 집값 상승률 1위 마포의 폭주. 마포구는 비규제 지역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최근 들어선 투자자들이 발걸음하는 분위기이고 매매 가격이 실수요자 접근 범위에 있고 마포가 매매 가격이요? 규제 지역이 아닌 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으면 규제해서 집값 잡힌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집값이 올라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규제됐다. 규제지역 해제되면은 규제지역 해제됐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20억 턱밑, 정거점 턱밑까지 올라왔다. 근데 맨날 턱밑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90%대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근데 또 최근에 보면 80%대래요? 그게 더 올라서 정고점 80%대 회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0% 찍었다가 80%대로 떨어지면은 정고점 회복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곳마다 통계가 다 다른데 다 그런 식으로 올리는 통계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포의 대장주. 마포 대장주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단지가 어디예요? 마레프죠. 자, 직거래 15억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최근에 17억 7천, 17억 2,500, 17억 3,500, 17억 7천, 17억 1천, 17억 8천, 17억 6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4월, 5월보다 점점 더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봤더니 자, 1월에 17억 4천 했다가 취소됐고 2월에 16억 7천 떴다가 3월에 18억 2천 그 다음에 17억, 17억, 17억대, 17억대 4월에 18억 5천 17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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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억대 5월에 18억, 18억, 18억 뜨고 있죠? 그러더니 6월에는 18억커녕 17억대만 계속 뜨고 있죠. 그러면 18억대 거래되던 그때보다 17억대 거래되던 지금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고점 찍고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했는데 부딪혀서 다시 추락하고 있는 거냐? 근데 저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 전에 마포 대장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 마포 집값 뜬다면서 마포 대장주인 마레프를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는 단지만 찝어서. 이게 부동산 실제 현장 분위기다. 그리고 왜 저렇게 자꾸 띄우겠어요? 언론에서 저렇게 앞장서서 띄워줄 때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부동산 원이 언론은 오히려 앞장서서 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부동산 PF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시장 살리려고 정부에서 별 난리를 다 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원 같은 데서 통계, 대장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통계는 계속 역대급 최고 서울에서 제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왜? 비싸게 분양하니까. 마포에 평당 5천 나왔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도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저기 분양 잘 되라고 저기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야 당연히 그런 편 들어주는 거. 그래서 오늘도 막 그런 기사 뜨더라고요. 그나마 이건 조금 더 부정적으로 쓴 건데 중위소득의 중위가격 구매시 금융부담이 DSR 40%라고 지금 또 띄워주고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 집값이 9억이에요. DSR 40%로 이거 살려면은 서울 평균 소득 한 연봉 1억 정도 나와야 돼요. 서울 중위소득이 연봉 1억이 돼요? 또 통계 가지고 유리한 통계만 갖다 쓰는 거지? 또 지금도 보시면은 단지가요 뜨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뜨는 것처럼 또 부동산 사이트 같은 데서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은 5월에 20억 4천, 25억 5천 거래가 됐는데 6월에 18억 5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하나는 취소됐고 중복신고로 취소되는 경우죠. 만약에 진짜 취소된 거면 둘 다 취소됐을 거예요. 그런데 6월에 가격, 최근 실거래 1개월 평균은 얘는 제외하고 얘네 둘 평균 낸 것을 5월에 내고 6월에 거래가 없으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6월에 분명히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왔으니까 거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고 있다. 또, 자, 서울숲 횡당 푸르죠. 여기도 이렇게 튀고 있죠? 자, 그러면은 6월의 거래는요, 6월 14일에 13억 8천이 있고, 그 이후에 12억 거래가 뜬 게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아주 낮은 가격.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오류를 줄 수 있는 가격. 이런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평균에서 빼죠. 특수값은. 근데, 그 전에 12억대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정상가고 얘가 특수가로 보이죠. 근데 평균은 얘는 낮은 가격이니까 빼고 얘를 정상가로 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또, 자, 횡당 대림. 여기도 보면요. 11억 8천, 11억, 10억 5천, 12억, 12억 7천 나왔습니다. 이거 평균 대충 내봐도 11억 1667만 원은 아니죠. 낮은 거래대는 다 빼버리는 거다. 언뜻 봤을 때 누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봐요. 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현장 분위기는 달라요. 근데 이런 현장들 분위기 보세요. 20억대 거래되는 게 18억 5천에 거래가 됐고 13억 8천이라는 거래, 오히려 얘가 특수거래로 보이죠? 그 전에 12억대에 나왔던 거 물론 2층이지만 더 싸게 거래가 된 거고. 여기도 6월 1일에 12억 7천인데 12억 되더니 얘네들 1층이라고 뺀다고 하더라도 11억 8천 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마용성인데. 이게 진짜 현장 분위기죠. 일부 부동산, 어떤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요, 정직하게 말하면 부동산도 많습니다. 근데 일부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팔려고 항상 입터는 부동산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부동산들이 많아진 연유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정직한 말을 하는 부동산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많이 폐업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부동산들이 남아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위험하다고 하라고 하겠어요? 계속 올라가고 저점 찍었다고 해서 빨리 사라고 하겠죠? 지들이 팔아야 되니까. 근데 막상 그래프는 저렇게 뜨더라도 실질적으로 저가 거래된 것들은 다 빼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죠. 기사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는 13억이었는데 지금은 14억 됐습니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면요. 13억은 그 전달에 제일 낮은 거래였고 14억대 뜬 거는 그것보다 더 낮은 거래들도 떴는데 14억대 뜬 거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현장 분위기다. 여기에 부동산 PF도 안 터진다. 언제 터져요? 위기 설만 있었지 위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날 부동산 PF 관리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거 5월에 한 얘기입니다. 관리 가능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4회 연장하면은 혹은 연체하면 바로 퇴출하겠다 라고 하더니 지금 관리 가능이라고 했다가 부실하다, 현실화 될 것이다 그러더니 만기 연장 3회 넘어도 이자 잘 내면 정상으로 분류하겠다. DSR 2단계 부동산 PF 때문에 연기한다. 서민과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연착륙 등을 고려한다. 자영업자가 왜 DSR에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들 개인 대출 받아서 개인 대출로 일해요? 자영업 대출로 일하지? 자영업 대출이 DSR이 적용이 돼요? 서민들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 사면 그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부채를 늘린 게 아니라 고소득층이 부채를 늘린다고 그랬어요? 즉 서민들이 힘들어서 빚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대출을 더 내줘야 된다. 이거 거짓이다. 지금 다 이거 부동산 부양하려고 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딱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이래요. 금융 규제를 푼다고. PF 엄정하게 잡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PF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PF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금융 규제를 왜 풀어요? 원칙적으로 신규 자금을 지어야 할 때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해야 하지만 위험 사업장의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서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은 요주의 이하인 대출을 정상으로 참작해줘서 빌려줄 수 있게 하겠다. PF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PF 부실하게 되고 있는 거, 잘못 관리되고 있는 거 잡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대출 위험 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 여령 비율 산정 시 신용 위험 개수를 경감해 적용한다. 더 위험한 거를 덜 위험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집중 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하겠다. 말만 잡겠다 한 거지 PF 전보다 더 풀어주고 있는 형국이죠. 전보다 더 위험 개수를 줄여가지고 대출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현장 분위기다. 스트레스 DSR 왜 연장했겠냐? 삐끗하면 자빠지는 건데 그거를 엄청나게 부자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쫙 돈 들고 나르겠죠. 그럼 나에게는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만 나와요. 가격 올랐으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데.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몰래 파는 거 몇몇이나 그렇게 빠져나갈 테고 나머지는 그것도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게 부동산 현장의 상황이다. 그런데 맨날 막 부동산에서 좋은 말 해주고 특히 상승문자 유튜버나 뭐 저기 스타 강사들 연결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나눠먹고 당신 돈을 위해서이냐 자기 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냐. 떨어진다고 이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맨날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조회수 빨아먹는 거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조회수는 정당히 얻는 거고 수수료도 정당히 얻는 거고 강의료도 정당히 얻는 거고 광고료도 정당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같이 속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